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수영을 할 때 자유형은 어떤 원리로 인해 다른 영법에 비해서 속도가 빠를까요? 수영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느린 평형이 다른 영법보다 속도가 빠를 수 있으며, 누워서 가는 병이 얼굴이 물 밖으로 나와 있어 가장 편안하고 빠르게 완주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열애적 상황을 제외하고 숙련 기간을 갖고 4가지 영법을 열심히 연습할 경우 당연 자유형이 가장 빠른데요. 자유형은 이름 그대로 자유롭게 영법이 가능합니다. 규칙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웬만하면 실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영 대회를 경험하기 위해 가장 많은 인원이 선택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록이 빠른 영법이라 수영 고수들 중 자유형 1등은 웬만한 영법을 해도 상위권 기록을 내는데요. 자유형은 양팔을 하나씩 번갈아 돌리며 추진력을 내는 동작입니다. 자유형이 저병보다 속도가 빠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 자유형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영법이 간결하면서 빠르다는 점이 매력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자유형과 달리 저병은 추진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간혹 보입니다. 물속 웨이브입니다. 양팔이 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물에 들어가는 웨이브 상황인데요. 입수킥을 할 때 대부분 느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저병을 처음 배울 때는 웨이브를 길게 또는 물속에서 시간을 끌어 팔이 돌아가는 스트로크 횟수를 줄이기도 합니다. 물속에 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갔을 때 힘을 아낄 수 있고 체력을 회복하는 전략적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 약점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속도의 추진력을 떨어뜨린다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저병을 할 때 최대한 자유형과 비슷하게 수면에 가까운 위치에서 직선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병의 특성상 웨이브를 안 할 수는 없기에 가슴을 최대한 눌러 웨이브를 줄여 나가는 것이죠. 양팔이 물 밖에 올라와 입수하는 과정에서 머리는 재빨리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때 상체 움직임은 최소화하여 가슴을 지그시 눌러 몸이 물속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수면에서 직선화 형태에 가까운 웨이브를 하다 보니 젖산은 빨리 쌓이지만 폭발적 스피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형은 멈추는 부분이 없는데요. 한쪽 팔이 물을 뒤로 당기는 과정에서 나머지 팔은 앞쪽으로 글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라이딩은 웨이브보다 훨씬 직선 형태에 가까우며 물의 저항을 뚫기에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글라이딩을 마친 팔은 물잡기를 다시 시도하여 뒤로 당겨주고 있는데요. 좌우 팔들이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여 일련의 망설임 없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장거리, 단거리 수영에서 효율적 자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현존하는 크롤 영법보다 더 나은 자세로 세계 기록을 세운다면 모든 사람들이 시도해보고 따라하겠죠. 아직까지는 현재 자유형으로 불리고 있는 이 크롤 영법이 가장 이상적 자세입니다. 둘째, 저병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왜 힘들까요? 저병도 속도로 따지면 자유형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피곤함으로 따지면 이거 첫 번째인데요. 저병은 어디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까요? 네, 물속 당기는 동작입니다.
자유형과 저병 둘 다 물속에서 팔을 뒤로 당기는데요. 여기서 결정적 차이는 두 손이냐 한 손으로 당기냐 이 차이입니다. 자유형은 한 팔로 당기고 나머지 팔은 글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병은 특성상 양팔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양팔이 동시다발적으로 물을 뒤로 당기는 동시 몸을 수면 밖으로 올라오는 힘도 발생을 합니다. 이때 저병에서의 순간 속도는 자유형을 추월합니다. 두 손으로 당기니까요. 아무런 한 손으로 당기는 힘보다는 이 두 손으로 당기는 힘이 상식적으로 훨씬 강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양발을 붙여 저병킥 형태를 해야 하는 이 저병 특성상 웨이브를 또 살짝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올라갔을 때 자유형의 직선 형태의 움직임과 이 웨이브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쪽 팔을 번갈아 당기기 때문에 페이스를 유지하기에도 효율적이며 한쪽 팔이 힘을 줄 때 나머지 팔은 비교적 휴식을 할 수 있어 장거리, 단거리 모두 측면에서 크롤 용법이 우위를 가져갑니다. 저병은 양팔을 당기는 힘이 지속될수록 피로감이 빠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물속에서 글라이딩으로 시간을 끌어가는 것이 장거리 저병에 유리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면 속도가 매우 느려지죠. 자, 셋째, 저병킥은 원래 힘들다. 우리 인간은 돌고래나 물고기처럼 꼬리가 없기 때문에 저병킥으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진화했다면 저병킥이 일상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서서 걷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다리를 모으는 것보다 벌려서 찾을 때 안정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물속에서 이동하는 돌핀킥은 열애인데요. 양팔을 귀에 바짝 붙이고 팔을 쭉 뻗습니다. 몸은 가늘고 길게 만들어 물속에서 저병킥을 할 경우 마치 돌고래의 움직임을 닮아 이것을 돌핀킥이라 표현합니다. 유선형 자세에서요. 자, 이 동작은 스타트 이후 저병이나 자유형을 수면 위에서 할 때보다 순간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물속 돌핀킥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거리 제한 15m까지 최대한 이용해 먹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8에서 10m 딱 이 거리 부분에서 올라와 영법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초반 돌핀킥에서 앞질러 가는 선수들이 선두권 싸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데요. 물속은 위아래 양옆 사방이 물로 가득 차 있어 수면에서 차는 저병킥보다 훨씬 강력하게 발등으로 밀어냅니다. 약하면 몸이 그냥 뜨겠죠. 돌핀킥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로도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병할 때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이 저병의 비중은 저병킥을 할 수 있는 능력치에 따라 그 비중은 올라갑니다. 저병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팔과 다리의 비중이 7대4, 경험이 쌓이고 선수 수준의 레벨에 도달하면 팔과 다리의 비중은 5대5, 저병킥의 비중은 커지는데요. 초보는 팔 위주로 저병을 하는 반면 고수의 수준에서는 발등으로 누르는 임팩트 수준이 올라가 저병킥의 파워도 그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팔이 한번 돌아갈 때 출수킥과 입수킥 이해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웨이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병킥에 차는 타이밍은 갈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병을 자유형만큼 빨리 가기 위해서는 머리가 물속에 닿자마자 바로 올라갈 준비를 하며 그만큼 출수킥과 입수킥도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다리를 붙인 저병킥은 발등으로 올라가는 힘과 앞으로 나아가는 웨이브 힘을 저해하기 때문에 자유형 발차기보다 피로도가 빠르게 찾아오겠죠.
앞서 자유형 발차기는요, 속도 조절에 따라 6비트, 4비트, 2비트 킥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 상황에 따라 페이스 조절이 용이한데요. 저병은 자유형과 발차기만 비교했을 때 힘이 떨어질 경우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며, 그리고 그 속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유형은 다리가 피로해지면 팔로 당겨도 어느 정도의 추진력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병은 자유형 다음 두 번째로 빠른 영법이면서 에너지 소비는 가장 큰 영법입니다. 자유형은 속도도 가장 빠르며 힘의 분배를 통해 장거리 수영에서 가장 효율적인 영법이고요. 영법의 효율성만 본다면 자유형이 저병보다 훨씬 유리하지만 저병의 멋은 그 어떤 영법보다 폼이 나는데요. 자유형과 저병은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세가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자유형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병도 잘하는 추세입니다. 처음 자유형의 기초를 잘 다지고 향후 저병을 들어갔을 때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까지 자유형만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탄식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자유형이 다른 영법에서도 충분히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훗날 수영 실력에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